근데 예비군이 그 뭐 과거가 어땠고 지금이 열악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 그게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의 안보에 보탬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 예비군을 정말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강한 군으로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선입견 가지고 있는 그런 예비군이 아니라 정말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예비군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예비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미래의 발전 방향이 있잖아요. 교육 훈련에서부터 뭐 복지 급여, 그다음에 장비나 무기 발전 방향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현역도 마찬가지지만 예비군들도 교육 훈련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비군 교육 훈련이 앞으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뭐 발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예비군의 그 가장 중요한 훈련은 동훈훈련입니다. 동훈훈련이 이제 제대로 되려면 지금처럼 대대급으로 잘라서 하는 건 안 맞다 이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훈련을 시키기는 편합니다. 쉽고요. 하지만 우리가 유사시가 되면 최소한 4단급 이상 아니면 동시에 여러 개 사단, 현재 우리나라는 5개 동원 사단이 있는데 동시에 다 동원을 할 겁니다. 그럼 그때에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있을 거고요. 또 그때의 수송이라든가 또는 인도 인접이라든가 또는 그때 장비 물자를 나누어 주거나 가장 큰 문제는 아마 급식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합니다. 급식 문제 여러 가지가 많을 건데 그런 것을 1년에 한 번 하기 어려우면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사단별로 동원해서라도 동원훈련을 해보는 그런 게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현재처럼 대대급으로 동원해가지고 병기본 훈련시키는 거는 그건 이제 안 해도 그 현역 때 다 숙달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면 했다는 성과는 나타낼 수 있겠지만 문제점 뽑기는 제한될 겁니다. 그래서 훈련은 대단히 규모의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는 것과 그리고 핵심 요원들은 현재 주어진 장비를 숙달을 좀 어떻게 시켜야 됩니다. 좀 전에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뭐 부족한 장비 또 구형 장비 또는 뭐 부족한 예산 이걸 따질 때가 아니라 현재 있는 장비와 물자를 가지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 KH-179 견인포도 핵심 요원들이 있습니다. 핵심 요원은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건 이제 상비 예비군이라고 해서 이렇게 미리 좀 오랜 기간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인원을 좀 늘려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좀 어느 정도 숙달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훈련을 시키는 지휘관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교관들의 표현하기는 그렇죠. 어떤 부대 지휘관들이 교육을 시키니까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그 교관들, 교수들을 교육시키는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됩니다. 현재는 지휘관이니까 알아서 너 부대 훈련은 너가 시켜라 이런 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훈련 수준과 또 예비군이 어떤 모습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시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제대로 교육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아마 예비군 훈련의 수준은 한층 높아지고 그게 부대 전투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이거 제가 너무 어이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까 이제 동원 사단이 5개 있다 그랬고 그 사단 단위로 동원 훈련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먼저 그 5개 사단만 먼저 이렇게 병력과 장비를 완충시켜 가지고 전방으로 보내고 또 다 전방으로 보내고 나면 또 다시 또 그 5개 사단이 활동하고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사실 우리 동원 시스템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전방 군단 예하에도 예비군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동원 사단은 거의 대부분이 예비군입니다. 현재 현역은 8%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8에서 10%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창설 부대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예비군을 들어간다. 이게 방금 이야기한 게 1일차입니다. 동원령 선포되고 하루 만에.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우리나라 예비군의 동원 예비군의 3분의 2 이상이 1일차에 동원되다 보니까 동원 시스템
그러니까 동원을 한다는 건 인도 인접을 하고요. 또 수송을 해야 되고 호송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부대에 들어가면 부대에 편성을 해야 되고 물자 장비를 알아줘야 되고 또 들어가는 날 또 먹고 자고 이런 시스템을 다 갖춰줘야 됩니다. 과연 그게 첫날에 과연 수십만 명이 들어가는데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걸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되지 않고 전투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많이 제한이 될 겁니다. 실제 해보질 않았고 그냥 이게 말과 행정상으로만 해봤다는 게 이제 아쉽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예비군들 입장에서 관심 갖는 부분이 하여튼 예비군에 대한 복지, 급여, 뭐 수당 이제 이런 거일 텐데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비군에 대한 이렇게 수당을 이제 상비 예비군 같은 경우는 평일은 10만 원, 휴일은 15만 원을 줍니다. 해보면 수당 주는 만큼 그러니까 훈련을 하고 일을 합니다. 예비군들도 이제 최저 시급 정도 그리고 동원 예비군 오는 그 병사들은 사실 투잡을 합니다. 일단 밖에서 알바라도 합니다. 알바비보다는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왔을 때 본인도 보람을 느끼고 또 그것 갖고 생계가 되니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우선 훈련 보상비를 늘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비군들의 신분을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뭐가 될 때에도 동원 예비군은 현역과 준해서 동원됐을 때는 뭐 보상비라든가 또는 치료라든가 이런 게 되는데 일반 예비군, 그건 향토 예비군 그러죠. 6, 7, 8년 차, 5, 6, 7, 8년 차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사람들도 이렇게 보상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해줘야 험난한 산에서 또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도 열심히 훈련을 하고 또 이렇게 좀 다쳐도 이 보상이 되기 때문에 잘 될 겁니다. 그런 복지 문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비군들도 현역처럼 영예 PX라든가 또는 기타 복지 시설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군인들과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미군들은 이제 365일 현역은 365일 이용한다 그러면 10일 예비군 들어오면 1년에 10일 이용하게 해줍니다. 그 빈도에 따라서 다르게 이용하지 이용하지 않도록 우리는 뭐 현역은 이용하고 예비군은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 이런 모습들에서 사실 박탈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도 훈련을 하는 만큼 활용할 수 있도록 옵션을 나누면 되니까 그런 복지 부분도 같이 좀 군인 모습으로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세 번째는 이게 예비군들이 미군들은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예비군 훈련을 오면 다 학교라든가 직장에서 보상도 해주고요. 공무로 다 빼줍니다. 근데 우리는 예비군 훈련 오면 자기 휴가를 써서 오든가 지난번에 모 대학에서는 그 불출석을 해가지고 그 결석으로 처리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요. 물론 국방부에서 강조를 하고 해서 뭐 이렇게 좀 보강이 되긴 되었는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그러다 보니까 예비군 훈련 간다를 이야기를 직장에서도 제대로 못하고 쭈삣쭈삣하는 모습 이러다 보니까 와서도 얼마나 뭐 신이 나서 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법적인 부분도 좀 강화도 하고 보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합니다. 직장인들이 예비군 훈련을 가면 그게 유급으로 되나요? 무급으로 되나요? 유급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근데 자기 휴가를 써서 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하여튼 그런 게 참 되게 사소한 문제 같지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빈정상하고 기분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이 예비군들의 제일 문제가 이 장비, 뭐 무기 이런 게 너무 현역들과 너무 차이 나는 걸 가지고 있어서 실제 전투력 발휘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분야에도 어떤 다른 좀 보관이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 K방산에서 많은 국방 장비를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도 많은 부분이 이제 들어와야 되겠죠. 지금 시스템은 현역이 쓰고 거의 도태 직전에 예비군 부대에 주는데 그러지 말고 예비군 부대도 이제 도태 직전에 장비도 뭐 다 100% 채워주기 어려우면 그렇게 주는 것도 좋은데
그 예비군 부대, 동원 사단이라든가 동원 보충대대는 전쟁이 나면 바로 전방으로 올라가야 되는 부대들입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거기는 현역과 동일한 장비를 주고요. 그 외의 부대는 이제 도태 직전에 장비를 뭐 준다든가 해서 훈련할 때는 이 자기들이 연습했던 배웠던 장비를 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이 장비를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면 도태된 장비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 유사시가 되면 이게 전방에 이 장비를 보충해야 될 부분 또는 부대가 전방 사도로 편제가 바뀌어야 될 부대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전방 부대에서 부서진 장비들이 내려와서 정비를 해서 쓸 수 있는 최신 장비들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태된 장비는 정말 최악의 상태에 쓰는 거고요. 그런 전방에서 다치거나 부서지거나 고장난 장비를 고쳐서 예비군이 쓸 수 있도록 그 여건만 만들어준다 그러면 꼭 100% 최신 장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연습과 유사시를 대비한 일정의 동원사단이나 예비군 부대에서도 일정의 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겁니다. 그건 이제 잘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 예비군들도 최신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전방 사단이나 전방 군단과 통합 작전도 가능하고 전방 군단의 배속이나 편제 배속도 될 수 있고 또 전방 군단과 장비라든가 뭐 사람이 아니라 장비만 보충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겁니다. 현재처럼 완전히 장비가 다르면 전방에서 장비가 부서져가 열대 전차를 올려보내라. 보낼 장비가 없습니다. 지금 전차로는 속도도 안 맞고요. 합동작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비 개념에서도 동원사단이나 예비부대의 일정 부분은 첨단 장비를 수출만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군에도 예비군 쪽에도 보강을 해줘야 그거 갖고 평시에는 훈련용으로 쓰다가 유사시에는 전투용으로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병장으로 전역한 예비군들의 전투력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사실 그 사람들한테 더 좋은 무기를 줘야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자기 임무를 더 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되는 거라서 네. 참 그런 것들이 좀 아이러니 같습니다.